안녕하세요. 남성들을 위한 건강 채널 매일건강의 물리치료사 정무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남성들이 굉장히 흔하게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립선염입니다. 남들에게 쉽사리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남성분들이 이 전립선염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립선염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립선염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전립선에 염증이 생긴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999년도에 미국의 NIHS는 이 전립선염을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입니다. 급성적인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빈뇨나 배뇨장애 등을 포함하는 요로 감염의 급성적인 증상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고, 급성 감염이기 때문에 일부 남성에게서는 메스꺼움이나 구토, 근육통이나 발열과 같은 전신 감염의 증상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입니다. 전립선에 반복적으로 세균 감염이 지속이 되고 재발을 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감염이 존재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만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입니다. 이 3번의 경우에는 크게 3A 염증성, 3B 비염증성으로 나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감염이나 염증에 대한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뇨기에 대한 증상이나 성기능에 대한 장애, 비뇨 생식기의 통증이나 골반 주변부의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로 하는 것이 특징이고, 이러한 증상을 지난 6개월 중에 최소 3개월 이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3번의 경우가 가장 많은 남성들이 경험하는 분류이고, 미국 NIH에서는 이 경우가 90%를 차지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의 경우에는 무증상 염증성 전립선염으로 염증이나 감염의 소견은 보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증상도 없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전립선염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기에는 전립선염, 염증이니까 소염제나 항생제를 먹으면 치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모두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감염이나 염증의 소견이 확실한 경우도 있지만 감염이나 염증에 대한 소견이 전혀 없음에도 어떠한 증상들을 호소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염증이 있으니까 통증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인체나 통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전립선염의 3번 분류에 해당을 하는 만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의 경우에는 감염이나 염증의 소견이 전혀 없더라도 빈뇨나 잔뇨감, 배뇨 시의 통증과 같은 비뇨기의 문제와 발기부전과 사정 시의 통증과 같은 성기능에 대한 장애, 그리고 항문이나 생식기, 회음부의 불편감과 통증을 호소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대체 왜 염증이나 감염 소견이 없음에도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선행적으로 BPS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BPS 모델이란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이라고 해서 바이오사이코소셜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1977년도에 조지 엥겔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개념한 것인데요. 한 사람의 의학적인 상태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인 요인 외에도 심리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생물학적인 요인의 경우에는 나이나 성별, 뼈나 근육의 구조적인 상태, 염증 등과 같이 우리 인체에 해당하는 구조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심리적인 요인은 스트레스나 태도, 믿음, 두려움이나 회피, 자기 효능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 사회적인 요인에는 직업이나 가족관계, 경제적인 상태나 문화적인 요인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BPS 모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인체와 통증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리고 현재도 많은 분들이 어디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찢어지거나 어느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그 부분이 문제이고 그 부분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다고 한다면 과학과 의료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과학과 의료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해결되지 않고 이와는 반대되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깨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더니 전혀 아무런 소견이 없고 정상적인 소견이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반면, 누군가는 어깨에 통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해보면은 힘줄이 끊어져 있다라든가 인대가 끊어져 있다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기에는 어떠한 부분에 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이는 생물학적인 요인, 즉 인체의 구조적인 부분만을 가지고는 한 사람의 의학적인 상태나 통증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진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를 만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에도 적용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을 겪으시는 분들이 경험하시는 순서는 어떠한 증상이 있으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죠. 하지만 검사에서 염증이나 감염의 소견이 전혀 없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항생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병행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전립선 마사지를 통해서 전립선액을 배출해 줘야 된다. 골반 기저근이 과하게 긴장을 해 있다. 코어 근육이 약해서 그렇다. 혹은 골반 주변 부위의 근육이 굉장히 긴장이 되어 있다. 라는 등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시죠.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좌욕이나 전립선 마사지 혹은 회음부의 마사지나 심지어 내부로 골반 기저근을 이완하는 마사지까지 받으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그리고 검사 결과 치료는 과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나요? 제가 앞에서도 BPS 모델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떠한 의학적인 상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이 모두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으신 거는 생물학적인 요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누군가는 굉장히 쉽게 생물학적인 요인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만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을 같이 다루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각자 사람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같은 질환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 질환을 가지냐에 따라서 BPS의 비율이 굉장히 다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같은 질환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A라는 사람은 그 원인의 생물학적인 요인이 80%이고 그 외에 심리적인 요인이나 사회적인 요인은 20%인 경우가 있지만 B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생물학적인 요인은 10%밖에 해당하지 않고 심리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의 90%가 해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에 같은 질환을 진단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고 환자 개개인에게 맞춘 개별화된 치료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는 이것을 환자 중심의 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만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을 겪는 환자를 위해서는 BPS 모델을 바탕으로 한 환자 중심 치료가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부분을 의료진조차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환자들은 알 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떠한 생물학적인 요인에만 초점을 맞춰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으로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전립선염으로 고생을 하시고 누군가는 1년 혹은 그 이상 동안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올해는 이러한 분들이 조금 더 올바르고 제대로 된 치료를 통해서 하루빨리 전립선염의 고통에서 벗어나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전립선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무척 진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물리치료사 정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